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팔면 코스피가 무너진다는 말, 직관적으로는 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단순히 큰손이 판다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입니다. 퓨처마켓에서는 오늘 국민연금 매도 공포를 숫자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리밸런싱이라는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슈의 핵심이 국민연금 자체보다 시장에 받아줄 돈이 남아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 판단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코스피가 바로 무너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급등 이후 쏠림이 심해지고 매수 주체가 약해진 상태라면 같은 매도도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괴담이 힘을 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너무 크고 코스피는 대형주 의존도가 높고 사람들은 이미 오른 시장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문도 폭락 시나리오로 커집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목표 비중과 실제 비중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의 2026년 목표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은 14.9%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 평가액이 커지면 이 비중은 목표보다 위로 튈 수 있습니다. 공식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2026년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은 395.1조 원, 비중은 24.5%로 표시돼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목표와 실제 사이에 꽤 큰 간격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폭락으로 연결하면 중간 과정이 빠집니다. 목표 비중이 낮다고 해서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초과분을 전부 던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용은 버튼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획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리밸런싱은 쉽게 말하면 많이 오른 자산은 조금 줄이고 덜 오른 자산은 늘리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원리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조정이 시장에 얼마나 거칠게 들어오느냐입니다. 제가 보는 첫 번째 기준은 속도입니다. 같은 10조 원 매도라도 하루에 나오면 충격이고 몇 달에 나뉘면 시장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핵심은 매도 총액보다 매도 속도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방식입니다. 장중에 시장가로 밀어버리는 매도와 시간을 쪼개고 종목을 나누고 위탁운용을 통해 조절하는 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형 기금일수록 자기 매도가 시장 가격을 망가뜨리는 일을 피하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장 영향과 제도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시장을 박살내면서라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한다고 보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반대로 걱정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와 실제의 차이가 오래 벌어지고 코스피 상승이 몇몇 대형주에만 몰리면 리밸런싱 부담은 커집니다. 이때는 국민연금이 당장 팔지 않아도 시장이 먼저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지수 움직임이 대형주 몇 개에 크게 좌우됩니다. 코스피 전체가 오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반도체와 금융, 일부 대형주가 끌고 가는 장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급 뉴스가 더 크게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국민연금 논쟁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 국내 주식 평가액도 같이 커지고 비중 초과 논란도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산업 호재와 수급 부담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이 파느냐가 아니라 그 물량을 누가 받아주느냐입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ETF 자금 중 어느 쪽이 힘을 내느냐가 실제 가격을 결정합니다. 시장이 강할 때는 큰 매도도 뉴스 한 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줄고 매수 호가가 얇아지고 상승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면 작은 매도도 크게 흔들립니다. 같은 물량도 시장 체력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이슈는 단독 악재가 아니라 유동성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 부담은 분산되고 돈이 빠지는 국면이면 리밸런싱 이야기가 하락의 핑계가 됩니다. 괴담은 보통 약한 체력 위에서 커집니다. 외국인 매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항상 뭔가를 먼저 알고 도망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 단기 차익 실현이 섞일 수 있고 선물과 현물 방향도 나눠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날짜가 붙은 괴담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정 날짜가 나오면 불확실한 이야기가 확정된 이벤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달력보다 자금 흐름, 실적 기대, 금리와 환율에 더 오래 반응합니다. 지방선거 이후라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연기금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일정은 변수일 수 있지만 매도 명령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봐야 할 건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 배분 방향입니다. 국내 주식 목표를 유지하는지 높이는지 허용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날짜보다 정책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허용 범위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목표 비중은 하나의 숫자지만 실제 운용에는 어느 정도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 범위가 없다면 시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기금은 계속 사고 팔아야 하니까 장기 운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는 전술적 자산 배분과 전략적 자산 배분 범위를 더하면 국내 주식 보유 상단이 19.9%로 언급됩니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모든 판단을 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목표 비중과 매도 명령은 다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비중은 가격이 움직이면 저절로 변합니다. 국민연금이 새로 사지 않아도 국내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면 비중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비중 자체가 곧 신규 매수의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많이 팔지 않아도 비중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 대체 투자 평가액이 더 빨리 늘면 국내 주식 비중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매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자산의 상대 속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팔까만 묻지만 실제 운용은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대체 투자까지 동시에 보는 게임입니다. 한쪽 숫자만 떼어내면 그림이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이 바뀌거나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국내 주식 비중 논쟁도 달라집니다. 원화 기준 평가액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은 코스피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짧은 기간에 초과 비중을 급하게 줄이려 한다면 시장 충격은 당연히 큽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가 몰리면 지수는 숫자보다 심리적으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큰 기금은 보통 자기 발등을 찍는 매도를 피하려 합니다. 너무 빠르게 팔면 자신이 들고 있는 나머지 자산의 평가액도 깎입니다. 결국 팔아야 할 주체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팔 유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영향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많이 팔수록 가격이 밀리고 가격이 밀릴수록 실제 회수 금액이 줄어듭니다. 큰 손액의 매도는 방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며 빠져나오느냐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괴담을 들을 때 이렇게 나눠봅니다. 국민연금이 팔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장 코스피 대폭락이라는 이야기로 가려면 매도 속도와 매수 공백이라는 두 조건이 같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시나리오는 조정 압력이 시간을 두고 흡수되는 겁니다. 대형주가 쉬고 일부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돌고 지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폭락이라기보다 시장의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불편한 시나리오는 매도 부담이 이미 약해진 시장과 만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는 줄고 선물은 약해지고 개인은 고점 불안으로 주저하면 국민연금 이야기가 실제 매도보다 더 큰 공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쏠림과 레버리지가 같이 커진 상태입니다. 특정 대형주에 돈이 몰리고 그 위에 신용과 레버리지 상품이 붙어 있으면 작은 하락도 강제 청산과 손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급 뉴스가 방아쇠가 됩니다. 그래도 제 기본 판단은 명확합니다.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코스피가 정해진 날짜에 무너진다고 보는 건 과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시장이 예민해졌다는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판단의 첫 번째 근거는 제도적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기금이고 국내 시장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시장 충격을 키우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운용 성과뿐 아니라 정책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리밸런싱의 성격입니다. 리밸런싱은 폭탄 투하가 아니라 균형 조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시장의 부담은 되지만 정상적인 운용이라면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시장의 선반영입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이미 가격과 심리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알려진 국민연금 매도보다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매수 공백이 갑자기 확인될 때입니다. 시장이 정말 약할 때는 나쁜 뉴스가 새로 나와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부담도 받아줄 돈이 없으면 악재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뉴스의 내용보다 그 뉴스를 흡수하는 호가와 거래 대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안심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소문이 퍼질 때는 시장을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공포가 틀렸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공포가 맞다고 해서 날짜를 맞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연기금의 순매도 흐름입니다. 하루 이틀 숫자보다 여러 주 동안 같은 방향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 잡음인지 실제 비중 조정 흐름인지 구분하려면 기간을 늘려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선물과 현물의 조합입니다. 현물은 버티는데 선물만 흔들리는지 아니면 둘 다 빠지는지에 따라 시장 메시지가 다릅니다. 특히 지수 급등 이후에는 선물 포지션 변화가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환율과 금리입니다. 원화가 약해지고 금리가 불편하게 움직이면 외국인 자금은 더 예민해집니다. 국민연금 매도보다 외부 유동성 변화가 먼저 시장 체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과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이 오른 뒤에 빚을 낸 자금이 늘어나면 조정 때 하락이 빨라집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팔았을 뿐인데도 레버리지 청산이 붙으면 체감 하락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승 종목의 넓이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오르는 종목이 줄어든다면 시장은 이미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주 수급 뉴스 하나가 전체 시장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락과 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수가 쉬면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건 건강한 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이 넓어지고 반등 때 거래가 줄고 매도 때 거래가 커지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거래 대금의 질도 봐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상승할 때 새 돈이 들어오는지 하락할 때만 거래가 터지는지 봐야 합니다. 후자라면 시장은 이미 불안한 손바뀜을 겪는 중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정 날짜보다 이 5가지를 더 봅니다. 연기금 흐름, 외국인 포지션, 환율과 금리, 레버리지, 상승 종목의 넓이입니다. 이 조합이 나빠질 때 국민연금 이슈는 단순 소문에서 실제 리스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지표들이 버텨준다면 괴담은 괴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금이 일부 팔아도 외국인과 개인, 다른 기관이 받아주고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지수는 흔들려도 무너진다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상향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목표가 올라가면 매도 압력에 대한 시장의 걱정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큰 상향은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 도구처럼 보인다는 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가 그대로라면 부담은 남습니다. 특히 실제 비중이 목표와 크게 벌어진 상태가 이어지면 시장은 언젠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이후의 문구와 시장 반응을 같이 봐야 합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차이는 있습니다. 실적 기대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종목과 기대만 먼저 반영된 종목은 같은 매도 압력에도 다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종목별 이익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반도체 대형주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을 끌고 가면 지수는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논쟁도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산업 전망이 좋다는 것과 수급 부담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반도체 실적 기대가 커도 너무 많은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섞어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배당과 자사주 같은 주주 환원 기대입니다. 시장이 단순히 테마로만 오른 게 아니라 이익과 환원 기대를 함께 반영했다면 매도 충격을 버틸 완충제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를 들고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생각과 단기 변동성을 2배로 맞는 상품을 견딜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괴담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계좌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느냐입니다. 지수는 조금 흔들렸는데 내 계좌는 훨씬 크게 흔들린다면 그건 국민연금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시장 예언이 아니라 계좌 점검의 계기로 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특정 대형주에 몰려 있는지, 레버리지가 붙어 있는지, 조정 때 현금으로 버틸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공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량 매도와 전량 매수 사이를 오간다면 비중이 내 성향보다 과한 겁니다. 좋은 전략은 예언을 맞히는 게 아니라 흔들림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 지평도 중요합니다. 며칠짜리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몇 년짜리 논리로 투자하면 중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장기 자금이라면 하루짜리 괴담의 전체 전략을 바꾸는 것도 위험합니다. 계좌를 볼 때는 수익률보다 먼저 변동성 감당력을 봐야 합니다. 내가 틀렸을 때 얼마까지 흔들려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뉴스 같은 외부 자극에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공포가 강해지면 사람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전부 팔고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괴담이니까 무조건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둘 다 좋은 대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겁니다. 소문이 들리면 먼저 출처가 있는지, 실제 수급 데이터와 맞는지, 내 포지션이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공식 자료에 근거한 숫자인가? 아니면 숫자처럼 보이는 추정인가? 금융시장에서는 추정도 필요하지만 추정을 확정처럼 말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확인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폭락한다도 위험하고 무조건 괜찮다도 위험합니다. 시장은 보통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돈은 그 미묘한 변화에 먼저 반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매도 주체가 있다고 해도 반대편 매수 주체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시장은 한쪽 주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파는지보다 누가 받아주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이슈가 내 투자 기간과 실제로 맞는가? 하루 이틀 변동성에 대응해야 하는 사람과 몇 년짜리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라면 국민연금 매도설 하나만 보고 지수를 예측하거나 숏 포지션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레버리지가 과하고 대형주 쏠림이 심하고 환율과 외국인 수급까지 나빠진다면 위험 신호로 보겠습니다. 반대로 포지션이 적정하고 현금 여력이 있고 시장 내부가 넓게 살아있다면 이런 괴담에 흔들릴 이유는 줄어듭니다. 결국 같은 뉴스도 내 계좌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는 조건도 분명합니다. 연기금 순매도가 장기간 커지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빠지고 거래 대금이 줄면서 대형주만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방어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목표 비중, 허용 범위, 리밸런싱 방식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면 시장은 빈칸을 공포로 채웁니다. 반대로 설명이 명확하면 같은 매도 부담도 덜 무섭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지수를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괴담이 돌 때마다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계좌가 덜 흔들립니다. 결국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팔면 무조건 무너진다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빠르게 팔고 반대편에서 누가 얼마나 받아주느냐입니다. 이 질문으로 바꾸면 괴담은 훨씬 차분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번 이슈를 폭락 예언으로 소비하기보다 시장의 체력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변수지만 시장 전체를 혼자 결정하는 유일한 손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큰 손 매도 뉴스가 나오면 공포의 크기보다 흡수력의 크기를 먼저 보세요. 가격을 무너뜨리는 건 매도 자체가 아니라 받아줄 돈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관점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국민연금 수급을 더 위험하게 보시는지 아니면 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판단은 언제나 각자의 기준 위에서 해야 합니다.